강기랑 대표님 들어오신.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 뭐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강 대표님. 마이크 꺼져 있는데. 토요일 날에는 큰 스케줄 없어요. 집에 있는데 지금 테레비에 저 나오는 거 하거든. MBN에서. 그래서 되게 그거 보다가 되게 녹화를 했거든요. 네. 무슨 프로에 나오신 거예요? MBN에서 그 노화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많은데 좀 노화가 너무 더디다 이래서 찍은 촬영인데 그 어떤 제품이야.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네. 오래간만에 지금 2주 만에 하는 거죠? 네네, 이제 보름 만에. 진재근 대표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니야, 무슨 제품인지 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진재근 대표님? 정신 못 차리고 지냅니다. 정신 못 지금도 저쪽 도시농부가 야입에 간다고 거기 지금 배웅하고 오는데 아유. 그러셨어요. 네. 인원이 한 50명 되니까 대형 버스가 승용차가 또 하나 따라 붙어가지고. 네. 이렇게 프레스 발표 시작. 이게 화면이 이게 밑에가 뭐가 좀 가려가지고 다시. 화면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6일 124번째 토요금원 파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지혜글 두 번째인데요. 진짜 양서는 읽다가 자꾸 덮이는 책이어야 한다. 한두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주기 때문이다. 그 구절들을 통해 나 자신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양서란 거울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이런 글입니다. 두 번째, 평화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 존재가 평화로우면 때때로 전쟁 한가운데 있어도 평화를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존재 자체가 행복이면 따로 행복을 구할 일이 없습니다. 세계 평화는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평화로워야 세계 평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평화롭고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 일이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부분일 뿐 전체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라. 설사 전체적인 모습에도 당신이 원하는 바를 찾지 못했다 해도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는 보다 깊고 심오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라. 우주는 당신을 위해 당신이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은 대체로 자신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운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길이 막혀버렸다고 일이 안 풀린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열리고 일이 안 풀렸기 때문에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깁니다. 하늘이 돕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버텨본다. 이 요령은 나의 소소한 글쓰기 비법이다. 저녁에 초고를 쓸 때면 대개 글이 막힌다. 그래도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버텨본다. 하지만 결국에는 포기하고 잠자리에 든다.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책상 주위를 잠시 배회하다 앉는다. 그러면 바로 전날 밤에 씨름했던 문제의 풀이법이 보통은 꽤 선명하게 보인다. 마치 퍼즐을 풀려고 애썼던 내 모든 수고에 대한 선물 같다. 글은 의외로 머리를 비웠을 때 잘 써집니다. 끙끙대며 논리적으로 분석하려 노력할 때는 안 써지다가 멍 때릴 때나 느긋하게 딴짓을 할 때 느닷없이 답이 떠오릅니다. 그야말로 선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애써보지도 노력해보지도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밤새 버텨본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주어집니다. 네. 지금 세 가지 짧은 문장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같이 느낀 소감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저 진재근 선생님 맨 위에 보이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잘 발굴해서 소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법정 참지획을 양서랑 거울과 같은 것이 한다. 네, 뭐 책을 열심히 읽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내가 왜 이 책을 선택을 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책을 선정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환경에 관한 책에 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읽고 있는 책이 이 전혀 내가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이 손에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책에서 얻는 그 이득이라는 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이득이 많이 생깁니다. 또 이제 평화 행복은 내가 평화로워야 세계 평화도 의미가 있고 또 행복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평화롭고 행복해 한다는 그런 말씀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도 길이 막혔기 때문에 더 좋은 길이 열린다라고 마무리하는데 참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버텨본다. 머리를 비웠을 때 잘 써진다. 요즘 이제 이 에세이 쓰는데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어진 주제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소설이 잘 안 풀리죠. 그래도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그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머리를 비웠을 때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셨는데 정신이 아주 그냥 쾌척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강규당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는 그 발표하신 거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지금 우리 진재근 선생님이 그 발표한 걸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글을 어디서 본 게 사람이 그 개인은 꿈이지만 함께하면 희망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들은 게 아니라 어디서 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참지의 글부터 시작해서 저는 아까 양서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어저께 우리 준재근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제가 발표했던 책을 사실 중고를 사려고 하니까 한 권에 배송비까지 합해가지고 그 금액이 10,000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을 물어보니까 저서한테 얘기하니까 새 책이 있대요. 그래서 새 책을 제가 주문을 했거든요. 그 책을 정말 그 책 같은 책이 양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양서는 그 사람에게 울림을 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나라 현재 그 암울한 그런 걸 겪으면서 평화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현재 이렇게 숨을 쉬고 여기 함께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행복과 평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까운 데서 멀리서 찾는 것보다 현재 가까이 있는 곳에서 찾아 행복을 느끼는 게 그게 평화다. 그래서 크로바 사입은 그 행운인데 크로바 삼립은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다 이런 거는 실행력을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으면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냥 말하는 동시에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집에서도 또 남편도 항상 덜렁댄다고 차분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뭐 과실이라는 거, 그 과실이 꼭 경제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떤 만족도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좀 풍만해서 제가 자존감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며 버텨본다. 그거는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건 없고요. 많은 아이디어를 짜라라는 거고 좋은 생각을 해서 좋은 영향력을 많이 그 사회에다가 환원하라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양서 좋은 책은 저는 이제 지금도 나왔듯이 감동이 있는 책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처한 환경 또 제가 어떤 하고 있는 일 뭐 이럴 때에 거기에 맞는 책을 읽고 그 책이 나한테 감동으로 와지고 또 그 책을 실천하거나 그 행동대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제일 어떤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책은 뭐 다 좋고 각자의 생각들이 녹아 있는 거니까 저는 뭐 어느 책이 누구 책이 좋다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환경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감동이 있는 책. 성경도 이렇게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때에 따라서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말은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 뭐 그런 형태를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평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평화 그리고 결국은 가정 속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뭐 그거는 너무 좋고요. 결국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결국 결과에 집착을 하지 말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일이라면 그냥 조금 가한 일이라면 그런 거는 뭐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전력을 다하고 정말로 평생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졌을 때 그거를 어떤 되지 않을 때 거기는 집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뭐 그래도 결국은 이 집착이라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더 오랫동안 그 부분을 우리가 바둑 쓸 때 복귀하듯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철저하게 바라다 볼 수 있고 그 고통만큼 다음번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싶고 결국은 머리를 쥐어짠다 진짜 그러면 결국 책을 쓸 때 공부할 때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또 뭐 아예 힘든 일 지금 당장 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그냥 저는 잠을 잡니다. 그냥 잠자고 나면 그 다음 날은 결국 어떤 방법이 있든 아니면 그 시간은 일단은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좀 되는데 진짜로 골머리 아프고 생각하기도 싫다 싶을 때는 그냥 비우고 잠을 자거나 그냥 운동을 하거나 그런 정도에서 그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정은 선생님은 엄지손가락을 계속 올리는데 전 하트를 한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유영진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법정 스님 거 참지획을 해서 그 양서에 대한 거는 저도 그 원장님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가 보다 생각이 들었는데 내 MVP에 잘 맞아야 책이 좀 읽힌다. 그러니까 정말 남들은 좋은 책이라고 하는데 제 사명이나 목표랑 잘 안 맞으면 그리고 지금 현안하고 너무 관련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또 굉장히 괜찮은 책이었는데 내가 그때 왜 그냥 지나갔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책들이 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옛날 8비트 컴퓨터 처음 샀을 때 거기 따라온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네. 영문으로 돼 있는 거. 예, 그 프로그램 하나에 대한 거였는데 비글 브라더스사의 GP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인데 그거에 대한 해설서를 보고 있는데 안에 정말 너무 많은 걸 배려를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문구나 이런 걸 보니까 작은 기술인데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런 경우에 나중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해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읽으면서 너무 저기 했던 거예요. 근데 책이 없어졌거든요. 이제 몇십 년이 지난 거니까.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온라인을 뒤지다 보니까 그거의 PDF판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받아갖고 지금 보관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양서라는 게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읽어봐도, 그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그런 면 하나가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책을 보면, 볼 때, 책을 읽을 때 좀 많이 덮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좀 필요하기도 하다. 근데, 읽다 보면 이제 딱 걸리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음 대목이 또 욕심이 나서 계속 읽어가면 이게 안 덮어지는데, 일단 덮고 이제 잠깐 뒷짐지고 거실 한 바퀴라도 돌면 그때 이렇게 또 느껴지는 게 되게 많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서에 대한 부분은 법정 스님 이야기도 이해가 가고 약간 그런 면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평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요 대목에서는 저는 그 욕심이 저하고 제 주변을 좀 과열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런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때는 욕심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열정, 열심, 그 다음에 책임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저는 저대로 이제 되게 민감해지고, 그리고 이제 주변 뭐 가족들이나 동료들도 피곤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걸 못 느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좋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욕심을 내려놓는 게 평화하고 행복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저는 그게 재밌어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면 저도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제 이제 그 프로필에 소개란에 MVP를 태어난 김에 살기, 뭐 그 다음에 3년 안에 백수 되기 이런 거 적어놨는데, 같이 일하는 이제 공원장님이나 강 실장님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이럴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 써놔야 제가 좀 과열을 안 하는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눌러주느라고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것도 좀 있거든요. 안 그래 놓으면 뭐 하다가 보통 땐 좋아요. 오히려 그러지 않는 게 보통 땐 좋은데, 약간 한번 꽂히면 그때 가서는 옆에 배려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막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런 의미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 요때는 지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었는데,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대목인데, 뜻대로 안 될 때 옛날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 환경 전제 뭐 이런 게 잘못됐다, 그리고 또는 내가 어느 대목에서 잘못했을까 그거 찾아내느라고 진짜 막 날을 새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면 다 그게 이유가 있고, 만약에 그게 그때 내 뜻대로 됐었다면 또 다른 반작용이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 시간이 지나니까 해석이 좀 되는데,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버텨본다 그럴 때는 정말 그런 날이 있긴 있는데 안 되는 날이에요.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은, 제 경우에는 그럴 땐 일단 한 글자만 써보자, 한 글자만 써놓자, 그렇게 하는 거라든가,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게 동해든 클럽이든 이런 데다가 안 풀린 거를 그냥 지금 답답한 거를 그걸 그대로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인데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거기다 그냥 적어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옆에 댓글 달아주고 그럴 때 다시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내 혼자 머리를 쥐어짜는 것도 좋지만 그 주변에다 오픈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하구나. 때로는 제가 머리를 쥐어짜서 해답을 얻으면 안 되는 건인데 제가 붙들고 있는 거, 그 답이 나왔으면 오히려 더 큰일 날 뻔한 일,
그런 일들도 있었더라고요. 이제 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은 일. 그게 이제 2번하고도 관련 있고 1번 아까 그거랑도 관련 있는 건데, 예, 그래서 아까 그냥 주무신다 그 이야기도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꼭 어쩔 수 없이 해내야 될 일 중에 하나, 그렇게 이제 또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옆에다가 다른 일들을 더 쌓아놓는 거예요. 더 골치 아픈 거를. 더 골치 아픈 일을 옆에다 갖다 쌓아놓으면 그나마 이 일이 제일 수월한 일이니까 이거 하고 있자. 이렇게 갖고 진도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엉뚱해 보이실지 몰라도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뭐 양서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뭐 꼭 구분을 해서 읽는다기보다도 처음에 딱 잡으면은 뭐 끝까지 읽는다. 이거는 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간에 몇 번 이렇게 쉬었다가 읽는다든가 아니면 또 전체를 읽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실제 어떤 책은 한 뭐 10년 동안 한 10번, 20번 읽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는 습관 중에 하나가 그 책에다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읽었다라고 하는 걸 메모를 해요. 그 책에만 그래요. 근데 그게 한 뭐 어떤 관심 있는 그 구절에는 한 20번 정도 이렇게 댓글이 달린 것 같아요. 저 혼자 댓글 달고 이제 메모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딱 그런 책이 한 권이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도 뭐 가끔 이렇게 펼쳐가지고 습관이 있습니다. 평화 행복,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공통된 어떠한 희망하고 바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그 행복 측정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73년도에 만들어진 모임인데 지금 이제 52주년이 된 건가요? 근데 그걸 만든 선배들하고도 지금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은 행복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행복이 어려우니까 측정 좀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만든 모임이니까 또 같은 서로 친선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 지금 80대부터 뭐 20대까지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좀 특별한 모임이기 때문에 행복을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뭐 어떤 균형 잡힌 삶이라 그래야 되나요? 마음의 평정심을 이렇게 가져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고 실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게 뭐가 풀리지 않고 이럴 때는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는 더러 이제 있는데 아까 이렇게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 고민 때문에 꼬박 밤을 샌다 그러는데 저는 밤을 샌 적은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저도 뭐 자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자고 일어나서 보면은 이렇게 일이 풀리는 경험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집착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 또 역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 될 때는 내려놓을 어떤 용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려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며 버텨본다. 이 부분도 머리를 뭐 쥐어짜면서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해본 경험은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면서까지 산다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사람을 스트레스를 뭐 끌어올리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좀 이제 사라진 것 같아요. 머리를 쥐어짠다 이러는 거는 열정과 체력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게 다 겸비돼야 이게 머리를 쥐어짤 수가 있는데 머리 쥐어짜다가는 이게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쥐어짠다는 거는 실제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좀 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주변에 오픈을 해본다 이런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게 주변에 오픈을 해본다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삶의 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천을 과감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귀담아 듣고 실천을 해봐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4월 26일이니까 벌써 뭐 4월 달 이제 마감을 또 해야 되는 달이고요. 3분의 4, 이가 4, 32. 벌써 한 3분의 1이 가는 건가요? 네, 올해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났고, 이제 5월이면은 뭐, 연초에 이제 연휴도 많고, 뭐, 황금 연휴고 이러는데,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뭐, 황금 연휴하고는 그렇게 큰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연휴나 뭐, 휴일 이런 개념은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즐겁고,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에 같이 동참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顧問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